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장용진 TV의 오밤중의 뉴스 12월 18일 토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은 자정을 넘겨서 12시 13분입니다. 자, 황당한 얘기가 지금 들어왔어요. 무슨 얘기냐? 자, 여러분, 김밥천국, 다들 잘 아시죠? 김밥천국, 김밥집이죠. 진짜 한때 김밥천국은 싸고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대표적인 서민 음식점으로 통했었죠. 조미료가 좀 많이 들어가서 그 MSG 맛이 많이 난다라는 그런 투덜거림이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자, 주머니가 가벼울 때 간단하게 가서 요기할 수 있는, 또는 시간 없는데 당장 뭔가는 먹어야겠고 그럴 때 간단하게 김밥 한 줄 먹을 수 있는 곳이어서 다들 인기가 높았습니다. 근데 요즘 보니까 김밥천국도 참 가격이 옛날 같지가 않더라고요. 김밥 한 줄에 라면 한 그릇 먹으니까 8,000원이 돼. 거의 그렇게 되면은 그냥 밥 한 그릇 시켜 먹는 거, 식당 같은, 보통 식당 가가지고 된장찌개 하나 시켜 먹는 거, 그거는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나잖아요. 그죠?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그래도 좀 한 1, 2천 원은 싸잖아? 1,000원 정도는 싸잖아? 이렇게 하는 그런 맛이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게 아닌 모양입니다. 김밥 천국에서요, 김밥이 사라지게 됐답니다. 충격 아닙니까? 김밥 천국에서 김밥이 없어졌다. 말 그대로 안고 빠진 찐빵 아닌가요? 이 안고 빠진 찐빵이 현실이 됐습니다. 김밥 천국에서 김밥이 사라지게 됐다는 거죠. 사실이냐고요? 저도 지금 일단 사실 확인 중입니다. 사실 확인 중인데, 그러니까 이게 사진은 나왔어요. 사진은 나왔고 사진이 조작된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최근 사진인지 아니면 몇 년 전 사진인지 좀 확인을 해봐야 돼가지고 저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출처를 확인하고 있는 중인데요. 정말 이 사진 많은 사람들한테 충격을 줬습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김밥 천국에서 알립니다. 식자재와 모든 인상 요인으로 부득이하게 김밥류는 중단합니다. 김밥 천국인데 김밥류를 안 판대. 이런 황당한 일이 있어요? 이런 황당한 일이 있네요.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금요일 날 이 사진이 처음 돌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기자들이 확인을 안 하네. 아니면 확인이 안 되나? 여하튼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사례죠. 근데 이런 이 사진이 진짜 사실이 아니라고 해도 사실 좀 충격적인 것이, 이 김밥 업체 사장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이 사진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내가 잘 모르겠으나 사진하고 사진 속에 쓰여져 있는 글이 내 심정하고 너무 똑같다. 이 말이 내 말일세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분들도 그렇디다. 설마 이게 사실이겠어? 어떻게 김밥 천국에서 김밥을 안 팔아? 에이, 말이 돼? 라고는 하는데, 그렇게도 하는데, 이분들 말이 그래요. 지금 각종 식자재 가격이 너무 올랐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단무지 가격도 올랐대요. 시금치는 진짜 비싸대. 그리고 요새 김밥 천국에 나오는 김밥이 그냥 김밥인가요? 여기 치즈 김밥도 있고, 쇠고기 김밥도 있고, 각종 다양한 재료들이 막 들어가잖아요. 그 재료들이 다 올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많이 오른 게 일단 인건비가 오른다는 겁니다. 그 김밥 싸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근데 김밥 제대로 싸는 사람요 드물어요. 나름 능숙하게 잘 싸는 사람이 싸야 돼요. 안 그러면은 좀 그렇거든요. 잘 안 되거든요. 자,
근데 그런 거 해줄 수 있는 주방 아주머니 쉽게 구할 수가 없고요. 그런 분들한테는 돈을 많이 줘야 된대요. 그냥 아무렇게나 최저임금을 주면요. 그렇게 좀 실력 있는 분들, 제대로 김밥 제대로 쌀 수 있는 분들을 못 구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마디로 원가는 많이 올랐는데, 이게 김밥 같은 경우는 소비자들한테 직접 판매하는 거잖아요. 소비자들이 직접 사 먹는 거잖아요. 근데 소비자들이 가격이 비싸면 김밥은 안 사 먹는데, 아니 김밥이 그렇게 비싸면 차라리 그냥 식당 가서 제대로 먹지. 김밥에 라면 한 줄, 김밥 한 줄에 라면 한 그릇이 8,000원, 9,000원이면 내가 그걸 왜 먹어? 차라리 국밥 한 그릇 먹고 말지. 라고 한단 말이에요. 된장찌개 8,000원인데 내가 그걸 먹지. 내가 왜 김밥에 라면을 먹고 앉았어? 라고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김밥 가격을 많이 못 올린답니다. 사실 김밥이 좀 우리가 쉽게 먹어서 그렇지 솔직히 좀 그게 사실은 좀 고급 음식이야. 가만히 따져보세요, 여러분. 김밥에 뭐 들어가는 게 많잖아. 그렇게 다양하게 재료가 들어가는 거면 사실 고급 음식인 거 맞아. 오히려 고급 음식이야. 근데 우리 되게 싸게 먹고는 있지. 자, 그러다 보니 김밥의 가격이 자꾸 원가가 올라가가지고 도저히 수지타산을 못 맞춘다는 거야, 지금 상황으로. 그런데 이게 그래도 김밥 가게인데 김밥을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 그냥 꾸역꾸역 한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더 오르면은 진짜 못할 수도 있다 라고 하시면서 요즘 하는 얘기 뭐냐, 전기료가 너무 올라가지고 그다음에 가스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정말 이번에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진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이 사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사진에서 말하고 있는 일들이 실제로 대부분의 김밥 가게 사장님들한테는 공통적으로 느끼는 고통이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김밥 천국만 있는 게 아닌가 문제지. 지금 목욕탕들이 이번에 직격탄을 맞았대요. 목욕탕은 그렇지 않습니까? 뜨거운 물 팍팍 끓여가지고 그걸 공급해 줘야 되잖아. 한마디로 많은 연료비가 들어가는 곳이에요. 수도세도 정말 많이 들어가요. 근데 이번에 뭐 올랐어? 수도세, 전기세, 가스비 다 올랐죠? 그러면은 당연히 목욕탕도 폭탄을 맞았겠네? 폭탄 맞았대요. 진짜로. 지금 여러분들 보일러, 목욕물을 데우는 보일러가 제일 최근에 가장 바뀐 게 다 가스 보일러로 바뀌었대요. 그전에는 석유 보일러 이런 게 많았는데 벙커 CU 이런 걸 되게 많이 썼는데 벙커 CU 같은 거 그름이 너무 많이 나잖아. 그래서 못 쓰게 한대요. 그리고 이제 등유나 경유 이런 거 너무 비싸고 그래서 그래도 그나마 싼 도시가스로 다 바꿨대. 그런데 이번에 도시가스 가격이 확 올랐잖아. 그러니까 어찌 됐다? 네, 문 닫는 거예요. 수도세 확 올랐잖아. 전기세 확 올랐잖아. 목욕탕들은 전기 많이 써, 목욕탕이 가스 많이 써, 물 많이 써, 전기도 많이 써. 그러니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 망하는 거야. 목욕탕이 그래서 문을 닫는 데가 한둘이가 아니래요. 어느 정도 올랐느냐? 작년에 1,000만 원이 나왔다. 예를 들어 작년에 수도세가 1,000만 원 나왔다. 그러면 올해는 얼마? 1,600만 원 정도 나온대요. 작년에 가스비가 2,000만 원 나왔다. 올해는 3,000원, 2,300만 원 나온 거래. 그러면은 안 된대. 목욕요금을 그래 조금씩 인상을 했는데 요새 목욕요금 올라가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집에서 씻지 뭐까 아직 뭐 이런단 말이야. 목욕탕 안 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 문을 닫는 거지. 더 웃기는 얘기 해줘요. 집에서 목욕물을 받아서 쓰는 것보다 목욕탕 가는 게 조금 싼 것 같아. 근데 가격이 좀 비싸. 많이 올랐어. 그리고 어떻게 한다? 목욕탕 가서 빨래를 해.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대요. 응. 지금 SBS 그 유명한 친윤석열 언론, 친검찰 언론인 SBS도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대구, 부산에도 목욕탕 40%가량이 휴업 폐업을 했다고. 겨울인데 여름에야 뭐 휴폐업 하는 게 당연하지. 근데 이 겨울에 목욕탕이 휴업 폐업을 한다는 거야.
자, 심지어 그래서 목욕탕에서 빨래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심심찮아. 목욕탕에서 빨래하지 마세요. 오래전부터 붙어져 있던 뭐 그런 경고 문구긴 한데, 그건 그때만 해도 웃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지. 너무 당혹스러운, 우스운 사람이었지. 전부 다 그런다고는 생각 안 하잖아. 정말 대놓고 와가지고 빨래를 빤대요. 옛날엔 여탕에서 그랬더니 요새 남탕에서도 더 안 돼. 남탕이 더 안 돼. 그렇지, 사실 집에서 자기가 빨면은 때가 잘 안 빠지거든. 뜨거운 물로 해가지고 목욕탕에서 빨면 잘 빠지거든, 솔직히. 이거 와서 빨리 한대? 난리도 아니래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싸움이 난대요. 손님하고 목욕탕 업주하고 싸운대. 이게 수시로 벌어지는 일이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 싸우다가 목욕탕 업주들도 문을 닫는데, 야, 난방비도 많이 나오고, 가스비 많이 나오고, 수도값도 많이 나오는데 그냥 나 문 닫아버릴란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휴업 폐업하는 목욕탕이 엄청나게 늘었다는 거예요. 부산, 대구 40% 문을 닫았대잖아. 원래 목욕탕 집이 그 동네 유지잖아요. 옛날부터 목욕탕 집이면 그 동네에서 잘 사는 사람들이 목욕탕을 했던 거 아니야. 그치? 목욕탕 집이면은 그 동네에서 알부자 집이잖아. 근데 그 알부자 집이 지금 망하고 있는 거야. 한마디로 달리 말하면, 예, 중산층이 붕괴하는 거죠. 자, 제가 아까 그런 얘기를 했죠. 작년에 1,000만 원 나왔으면 올해는 1,500만 원, 1,600만 원 나온다고. 예, 실제로 어떤 목욕탕 운영비를 봤더니 작년 1월, 1년 전에는 난방비가 1,160만 원이 나왔는데 지금 1,890만 원이 나왔대잖아요. 와, 수도세 작년 6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900만 원. 전기세 2천만 원이었는데 3천만 원. 네, 딱딱 50%씩 올랐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들 운영을 못하는 거죠. 당연히 운영이 안 되죠. 누가 이 상황에서 목욕탕을 운영할 수 있겠어요? 문을 닫는 거지. 근데 이렇게 안 그래도 운영비도 올랐는데 여기에 손님들이 와가지고 빨래 막 하고 있어봐. 얼마나 열받아. 자, 이렇게 되니까 서민 경제가 지금 붕괴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우습게 정말 농담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서민 경제가 지금 치명적인 손상을 입고 있는 겁니다. 서민 경제가 윤석열 정권에 들어서 가지고 치명타를 입고 있는 겁니다.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서민 경제는 치명타를 입고 흔들리고 있는데 윤석열은 지금 뭐 하고 있다? 예, 수사를 하는 거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한 혹은 자기 마누라에 대한 자기 장모에 대해서 각종 의혹이 쏟아지는데 이 의혹을 숨기고 각종 비리 의혹에는 나몰라라 하면서 민생은 매우 무능한 것이 지금 윤석열의 행보입니다. 그리고 비난 여론이 이니까 너 무능한데 네 장모, 처가 이쪽 비리 숨겨주려고 너 너무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니까 섬 시민들의 이 국민들의 여론을 눈을 돌리기 위해서 지금 써먹는 것이 바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벌써 3년째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서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이재명에 대한 수사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쌍방울 대북 송금 이걸 이용해 가지고 북풍 공작과 이재명 수사를 짬뽕해 가지고 진행을 할 거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했죠. 그 얘기지. 그래서 지금 뭐 간첩단 사건 나오는 거라든지 뭐 서해 공무원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재명에 대한 대장동 관련 수사가 끝나면은 곧바로 이것이 북풍 공작 사건, 대북 송금 사건, 간첩단 사건으로 이어질 거라는 게 눈에 뻔히 보입니다. 아마 제일 먼저 쌍방울의 대북 송금 사건하고요, 간첩단 사건이 터질 거예요. 지금 검찰이 간첩 사건, 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간첩 사건이라든지 이런 걸로 바꾸기 위해서 진짜 생쇼를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태가 자기들 검찰 회의에 넘어가가지고 회의와 협박에 넘어가가지고 검찰이 해달라는 얘기를 다 해주고 있는데 이게 이화영 의원내에서 걸쳐서 다 안 넘어가고 있나 봐.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되고 있냐면 김성태가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요. 이화영 의원이 자기 그 알리바이랑 맞춰가지고 자기 동선과 알리바이 맞춰가지고 진술을 안 해주면요. 김성태가 하는 얘기는 100% 신빙성을 인정을 받지 못해요. 김성태가 내가 몇 월 며칠 날 아마 이때쯤에 내가 이화영한테 돈을 준 것 같아. 내가 이화영한테 이때 얘기를 한 것 같아. 라고 했는데 야, 나 그날 실은 다른 데 있었어. 무슨 개뿔 뜯어먹는 소리야. 라고 해버리면 김성태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김만배가 아니 남욱이 그런 얘기를 했다 쳐요. 아, 김만배가 장용진하고 골프 치러 다닌대. 그래가지고 만배가 장용진한테도 한 200~300만 원 줬을걸. 한 번 갈 때마다 한 사람당 100만 원씩 용돈을 줬으니까 한 서너 번은 쳤을 테니 한 200~300만 원 주지 않았겠어? 라고 남욱이 얘기했다 쳐요.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김만배 입 닫고 있어. 입 가만히 닫고 있어. 그런데 남욱이 그런 진술을 했다고 언론에서 보도가 나겠지. 검찰이 엄프를 하겠지. 자, 그런데 장용진, 나 골프 못 쳐. 나 골프장 딱 2번 갔는데 나랑 골프 친 사람한테 얘기 물어봐봐. 나랑 골프 칠 수 있는 상황인지. 예? 간단히 끝나버리죠. 자, 그런데 제가 만약에 검찰 수사에 협조해준다. 그러면 어떡하겠어? 야, 내가 사실 골프는 내가 안 가. 골프는 안 가고 내가 주로 잘하는 거는 내가 주로 돈 쓰는 거는 무슨 뭐뭐니까 나한테 그런 데에 돈을 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 차라리 그게 훨씬 더 잘 먹혀. 요렇게 내가 협조를 해주면 남욱이 좀 얘기가 말이 되는 얘기를 하겠지. 그러면은 만배영이 중간에서 입을 다물고 있어도 뭔가가 되게 틀이 만들어지겠죠. 자, 요렇게 만들고 싶은 거야. 근데 이화영 의원이 전혀 협조를 안 해줘. 그러니 어떻게 된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너 저기 생각 잘해라. 네 자신을 좀 생각하는 그런 가족을 생각하는 진술을 해라. 이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걸리는 게 있겠지만 그래도 검찰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재명 대표를 이 대북 송금에 얽어 넣을 거예요. 이화영 의원이 마지막까지 협조를 안 해주겠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간에 끼워 맞출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경기도의 대북 송금 문제는요. 사실 곧바로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어져요. 경기도가 독단적으로 했겠냐? 문재인 정부와 일정한 협의라든지 무기나에서 한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몰고 갈 거예요. 그래서 윤건영 의원을 거기 왜 끼워 넣겠어? 윤건영을 왜 거기 끼워 넣겠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윤건영하고 이재명하고는 별 관계가 없다는 거. 솔직히 윤건영 우리가 낙엽이라고 그러잖아. 낙엽. 근데 그 윤건영을 거기다 끼워 넣었어. 왜 끼워 넣겠어? 간단해요. 이재명 다음 목표는 문재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짓을 하느냐? 윤석열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수사를 하고 이재명, 문재인 이런 사람들한테 국민의 시선을 돌려놓지 않으면 전부 다 야, 윤석열 왜 이따구로 정치를 해? 국정 운영이 왜 이따구야? 니들 때문에 서민들 다 죽어! 라는 비난이 솟구칠 수밖에 없거든. 빗발칠 수밖에 없거든. 그걸 억누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관심을 다른 데 돌려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돌리겠어? 만만한 게 이재명이고 만만한 게 문재인이겠지. 만만한 게 북한이겠지. 그런 겁니다. 이제부터 시작일 거예요. 참 화딱지나죠. 김밥 천국에서 김밥이 사라지고 목욕탕에서 더운 물이 사라졌는데 윤석열은 겨우 한다는 것이 정적 제거, 전 정권 때려잡기 이런 건 하고 있으니 이놈의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민들의 생활이 붕괴가 되고 있어요. 민생 바탄 정도가 아니라 민생이 붕괴되고 있다고. 그런데 윤석열은 지금 뭐하고 있다? 지 권력 노름에만
청와대 나와가지고 용산 간다가 용산 갔다 또 용산에서 청와대 또 돌아간다 이딴 소리는 하고 앉았고 진짜 뺨이라도 옆에 있으면 뺨이라도 올려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이태원 참사 그렇게 많은 사람이 정말 아까운 목숨을 잃었는데 거기에 아유 진짜 분향소 하나 설치를 안 해주고 그랬어야 되겠어요. 아 참. 블링블링 해바님, 아니 정치를 잘해서 칭찬받는 게 더 쉽잖아요. 왜 저럴까요? 아니 정치를 잘할 능력이 없거든. 김은도님, 탈북자들한테 1,000만 원 주면 갖은 아부, 거짓, 폭로 다 할 거라고요. 실제로 그러고 있죠. 자, 나를 위해님, 이제 수박들도 정신 차려야 된다 라고 하셨고요. 베리님 후원 감사드립니다. 장 기자님 힘내십시오 라고 하셨고요. 피닉스님, 다음 총선 민주당 200석으로 탄핵 가야 합니다. 영수님, 김밥 먹을 바에는 7,000원짜리 순댓국 먹으면, 아니 내 말이 지금 김밥이 그렇잖아요. 김밥 한 줄에 뭐 4,000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라면 하나 끓여 또 4,000원이 돼. 합치면 8,000원이 돼. 그 돈이면 순댓국 먹으러 가. 그 된장찌개 먹으러 가. 내가 왜 그걸 먹어야 돼. 참. 찰진송이님, 보이피싱에서 계좌 주더라도 처벌 대상인데 헌법을 지켜라. 헌법 위반은 탄핵 1호 사유. 예, 그렇죠. 예. 보이스피싱, 그렇죠. 보이스피싱한테 계좌를 넘겨줘도, 예, 계좌 넘겨준 사람은 처벌받죠. 근데 주가 조작인데 계좌 넘겨줬으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죠? 아유, 비유 찰지다. 그러고 보니. 하이님, 정치를 잘하려고 해도 가족 비리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셨고요. 배동호님, 자기 방탄만 하는 용산 계곡이 국민은 안중에 없습니다. 정아님, 태극기 부대, 전광훈 광신도들, 부울경 노인들, 이들이 핵심 이찍들입니다. 그렇죠. 킹썬님, 수박 섞인 200석은 안 됩니다. 예. 그렇죠. 포근이님, 진짜 옆에 있으면 싸대기 쳐주고 싶어요. 이렇게 하셨고요. 자, 쿨피님 오셨네요. 네. 자, 답답하지만, 자, 그래도요, 우리 민주 시민들이 깨어 있고요. 또,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계속해서 떠들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한테 희망이 있고, 우리가 다시 싸워나갈 그 교두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새는 그렇잖아요. 그 공중파들, 공중파 방송사들이, 뭐 옛날처럼 영향력이 없다 그러잖아요. SBS 이런 놈들이 툭하면 유튜버들 어쩌고저쩌고 요구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런데 진짜 가세현처럼 정말 그 혐오와 가짜뉴스로 점철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싸잡아서 욕을 하는 이유? 그만큼 두렵다는 거겠죠. 옛날에는 방송국에서 뭔가 얘기하면 그게 그냥 진실로 통했는데 이제는 저거 진실 아니다라고 지적해주는 사람이 생겼으니 자기들로서는 귀찮고 두렵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이 자리를 좀 더 소중하게 잘 갖고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 여기까지고요. 다음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